팬데믹 상황은 아키모토 걸그룹들, 나아가서 아키모토 야스시가 기획해온 모든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맞이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재택근무에 들어가기도 하고 공연 산업은 초토화가 되었으며 비대면 시대에 맞춰 많은 변화들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아키모토 걸그룹에게 팬데믹 상황에 타격이 커 보였던 것은 근간히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해 총선거, 악수회, 각종 이벤트 공연 등 오프라인 스케줄로 365일 바쁘게 돌아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사카미치 시리즈 그룹들은 전용 극장이 없는 컨셉이라 상시 극장 공연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역시 악수회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키모토 표 걸그룹들은 이러한 이벤트 참가권을 음반에 동봉하는 식으로 중복 구매를 유도해 음반 판매량을 직접적으로 늘려온 그룹이다 보니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면 당연히 중복 구매를 하는 팬들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음반 판매량과 음반 판매량으로 순위를 매기는 오리콘 차트 등에서 순위가 급격히 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마호의 사건 사고로 인해 조직 개편에 들어간 48 그룹들을 비롯해 많은 그룹들이 그룹별 소속 사무소로 독립한 상태에서 아키모토 프로듀싱을 받는 형태로 변화했기 때문에 각 그룹 회사들은 수십 명에 달하는 걸그룹 멤버들을 데리고 생존을 위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악수회로 비대면 이벤트가 시작되었고 공연 역시 온라인 콘서트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장 큰 문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48 그룹의 정점에 있던 AKB48의 그룹 예능이 폐지되는 등 이미 하락세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 첫 방송한 AK빙고는 공중파 방송국 니온TV를 통해 발송되던 그룹 전용 예능으로서 48 지방 그룹들의 인기 멤버들이 겸임 등의 형태로 AKB48의 활동도 겸하게 되면서 그룹 빈기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마구치 마호 사건으로 그룹의 대중적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진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는지 방송 11년 만에 폐지가 되었으며 이외에도 그룹 라디오를 비롯한 여러 방송들이 하나둘씩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팬데믹이 겹쳤고 AKB48 그룹 자체는 2020년 초에 음반을 발표한 뒤 아직 신곡 발표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최신 싱글이 팬데믹 직전에 발표한 싱글이라 최신 싱글이 100만 장대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채로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벌 그룹으로 인기를 누리던 사카미치 시리즈 그룹들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발표한 음반들의 판매량이 팬데믹 이전 발표 싱글보다 확연히 줄어들면서 위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음반 판매량은 정상적인 오프라인 악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팬데믹 상황에 의한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향후 활동을 지켜보아야 하지만 현 시국으로 인해 아키모토의 걸그룹들 역시도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답답한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키모토 본인도 이 사실을 모르진 않았겠지만 그 스스로도 조직위원회의 일원으로 기획에 참여 중이던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는 등 그는 그룹 프로듀싱 외에도 수습해야 할 일들이 쌓여있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팬데믹과는 별개로 그의 무리한 기획으로 수습해야 할 일들도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STU48의 무리한 선상 극장 프로젝트였습니다. 2017년 결성된 STU48은 일본의 주요 4대 섬 중에 혼슈, 큐슈, 시코쿠 사이에 위치한 섬 사이의 바다 세토네해를 거점으로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세토네해와 밀접한 7개 도시의 지역은행들이 스폰서로 참여했으며 그룹 자체도 한 개의 지역만이 아닌 7개 지역을 아우르는 그룹으로서 마케팅을 펼치며 활동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바다 지역을 앞세운 그룹이니 배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STU48의 전용 배를 만들어 선상극장을 만들어 지역을 돌면서 활동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유람선에서 그룹이 공연을 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선박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안전성 테스트 등을 거치면서 공연 전용 배를 건립하는데 끊임없이 난항을 겪었고
결국 기존에 건조된 중고 배 하나를 구해 적당히 개조한 후 각 지역으로 항행시켜서 지역 항구에 정박한 상태로만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행착오 탓에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열고 멤버를 뽑은 후 6월 29일 정식 데뷔를 발표하고 음반 준비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31일에 첫 데뷔 싱글을 발표했음에도 선상 공연은 2019년 3월 31일에야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는 제대로 된 극장 없이 공연을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결국 선상극장은 2021년 상반기를 끝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향후 그룹은 전국 지역을 돌면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무리한 기획이 또 한 번 실패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사카미치 시리즈 그룹 중 두 번째로 결성된 테야키자카 46는 2015년 8월 21일 결성되어 2016년부터 일본 대표 연말음악방송 홍백가합전에도 출연하는 등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키모토가 센터 멤버로 밀어주던 히라테 유리나의 부상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트레이닝 자체가 없다시피 한 아키모토 그룹의 멤버에게 기묘한 동작으로 점철된 절도 있는 안무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히라테 유리나는 만 18세의 나이에 요부타박, 좌선장 관절 염좌에 의한 선장 관절 불안정증, 양손 관절 염좌에 의한 원이오 척관절통이라는 듣기만 해도 매우 당황스러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그녀의 몸은 거의 전신 골절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건강 문제 속에서도 잠깐의 휴식기 후에 복귀를 반복했고 2019년 12월 31일에 출연한 홍백가합전 공연 직후 쓰러지는 등 그녀의 몸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2020년 1월 23일 그룹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키모토 표 그룹들이 졸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녀는 거의 직접적으로 탈퇴라는 형태를 취해 많은 이야깃거리를 낳았습니다. 결국 히라테 유리나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어서인지 그룹은 사쿠라자카 46로 개명 후 팀은 재정비에 활동 중이며 히라테는 소속사에 남아 2020년 12월 25일 댄스의 이유라는 곡으로 솔로 데뷔곡을 발표하며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 10대인 그녀가 전신 골절에 가까운 부상을 입었던 것은 결국 안무 암기 정도를 제외하면 댄스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는 아키모토 걸그룹의 운영 방침이 나은 일종의 인재에 가까운 사고여서 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아키모토의 무리한 기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으로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아키모토가 만든 해외 지점 그룹들을 일일이 수습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해외 1호 지점 그룹으로 유명했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JKT48은 전용 극장 공연이 1년 넘게 제대로 개최되지 못하면서 수십 명의 인원이 제적 중인 그룹 유지가 힘들어졌고 2021년 초 특별 졸업이라는 이름하에 멤버 26명을 내보냈습니다. 졸업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구조 조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인도 그룹 두 팀은 팬데믹 전부터 스폰서 문제 등으로 그룹 활동에 난항을 겪는 등 순탄치 못한 출발을 했는데 현 시국으로 인해 계속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회사와 계약이 파기되며 사실상 먹튀를 당했음에도 이후 AKB48 팀 SH라는 이름으로 다시 상하이에서 지역 거점 그룹을 다시 조직해 재도전을 하였지만 사실상 이번 팬데믹의 중심에 있는 국가이다 보니 정상적인 공연 활동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외의 해외 지점 그룹들도 각 국가마다 팬데믹 상황이 얽혀 있다 보니 정상적인 현지 전용 극장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아키모토 야스시는 여전히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 수습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2016년 그가 참여했던 2D 캐릭터 기반 아이돌 그룹 나나분노 이준이라는 프로젝트는 8명의 성우들이 정체를 숨긴 채 애니메이션
캐릭터 연기만으로 그룹 활동을 시키면서 성우와 2D 캐릭터, 아이돌을 결합한 기획을 시작했었고 예상보다 부진한 흥행 속에서도 결국 2020년부터 애니메이션 제작과 게임 출시로 반등을 꾀했지만 부족한 완성도와 게임 표절 논란으로 비판을 받으며 프로젝트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연말부터 그는 또 다시 새로운 오디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연말부터 공중파 방송국 TBS와 일본의 유명 개그맨 타모리, 연기자 사카이 마사토가 소속된 타나베 에이전시와 손잡고 내가 여배우가 되는 날 이라는 이름으로 10대 여배우 오디션 방송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키모토가 직접 심사에도 참여한 사전 선발 심사를 거쳐 2021년 3월 24일 지원자 9,000명 가운데 12명의 합격자를 뽑아 2021년 4월 19일부터 연기 배틀 오디션 방송이 TBS에서 방송 중에 있으며 우승자는 TBS의 신작 드라마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키모토는 이 오디션 방송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왔는데 방송에서 심사위원으로서도 프로젝트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벌려놓은 일들을 하나하나 수습해 가야 하는 상황에서 아키모토는 마침내 걸그룹 프로듀서로서의 명성을 공고히 해준 AKB48 그룹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5월 23일 AKB48의 새 그룹 예능 방송이 제작된다고 발표했는데 2021년 7월 방영을 목표로 준비 중인 방송의 제목은 노기자카에게 역전당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AKB의 대역습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5대 민영 방송사 중 하나로 꼽히는 TV도쿄와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사들도 아직 가제로 결정된 방송명과 제작 방송사에 대한 추측성 보도 외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정도로 철통 보안 속의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을 비롯해 해외에까지 문어발식으로 48 그룹을 확장하고 라이벌 그룹도 제작한 아키모토 야스시. 현재는 일본의 공중파 방송국, 대형 음반사들 대부분과 손잡고 다양한 걸그룹, 아이돌 프로젝트에 손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디오 방송 작가로 시작해 걸그룹 프로듀서 등을 거쳐 이제 일본 엔터테인먼트, 나아가 문화 산업 전반의 기획자로 손을 대며 소위 거물로 성장한 그가 앞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기획을 선보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